어느 정도 안다고 전제하고서 갈 거라서 함수가 진짜 뭔지 1도 모른다 그러면 특강을 나는 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나저나 여기 있다. 절대부등식.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다른 거 말고 명제 여기도 빼고 일단 절대부등식만 할 거야. 명제는 따로 할 거니까. 그래서 절대부등식에 대해서만 할 건데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 차를 이용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차를 이용을 해서 두 수의 차를 구했더니 0보다 커. 그러면 앞에 게 더 큰 거잖아. 근데 b를 이용하기도 하죠. 나눠봐서 1보다 커. 그러면 b가 더 큰 거잖아. 1이면 같은 수인 거고. 그 다음에 루트나 절대값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크기 비교를 할 때 제곱해서 차를 구하죠. 그래,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모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런 제곱해서 0이다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인데 이거랑 같은 뜻이 절대값 a, 절대값 b가 0도 있지만 루트 a제곱, 루트 안에 b제곱도 있죠. 왜냐면 둘이 같은 뜻이니까. 근데 내가 물어볼게. 만약에 이거는 뭐게요? 뭐라고 해야 되게? 그냥 a일까요? 마이너스 a일까요? 이것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지.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a야. a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바깥에 제곱이 있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a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만 절대값이다 라고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헷갈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네가 여러 개가 이제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대수를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얘가 꼭 제곱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실수라면이야. 짝수야.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뜻인지 기억함? 앞에 쬐끄맣게 이렇게 붙으면 요거는 어떤 거에 4분의 1제곱이란 뜻이야. 그러면 얘가 0이래. 그럼 이것도 뭐겠어? 이것도 a도 0, b도 0이란 뜻이야. 그래서 짝수면 이게 먹히거든? 근데 우리가 세제곱 끈 루트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써도 바깥에 쬐끄만 애는 분의 1이었으니까 얘도 a에 이렇게 되는 뜻인 거거든. 밖에 쬐끄맣게 3은 우리가 루트라는 말도 사실은 2가 있는 건데 생략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어쨌든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야. 근데 얘가 0이래. 그러면 이것도 절대값이라고 우리가 써줘도 될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얘가 0이다 그러면 요 말의 뜻 자체도 절대값 A, 절대값 B란 뜻인 건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홀수 차수야. 그때도 절대값 뜻인가?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가 밖으로 짝수일 때는 절대값 A, 절대값 B가 0이니까 A도 0, B도 0이란 뜻인 거거든. 근데 이 경우에는 A도 0, B도 0이라고 할 수 있냐고. 홀수일 때는. 안 돼. 왜냐면 그때는 홀수일 때는 부호가 여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절대값이란 뜻이 아니야. 그래서 홀수일 때는 얘가 A가 마이너스였으면 만약에 A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야. 그럼 이거 나올 때 마이너스 2고 B가 사실은 4란 수였어. 그럼 이거 나올 때는 그냥 4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란 뜻이 전혀 아니라고. 그래서 홀수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짝수일 때는 어쨌든 절대값이란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이것도 어떤 거에 대한 제곱이야.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은 절대값 a를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만약에 절대값 a, b의 곱이야. 그러면 절대값을 분리해서 써도 돼. 아니면 또는 합쳐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이것도 따로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요런 이제 방정식을 풀 때가 있어. x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더하기 뭐 2는 0 이런 거를 이제 풀어야 돼. 그러면 이 친구를 절대값 x의 제곱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볼까? 마이너스 3? 안 된다. 마이너스 4?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렇게 놓고 풀면 절대값 x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값이 4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절대값 x를 내가 x제곱이랑 같은 게 절대값 x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절대값 아예 붙여서 생각을 했어. 근데 절대값이라는 애는 항상 0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방정식 풀 때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 또는 절대값 x가 4가 되는데 얘는 갖다 버려야 돼. 이런 것도 따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여기 이런 거는 항상 이거는 잘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증명 한 번만 해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왜 항상 0 이상이냐.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돼. a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b의 제곱, 그럼 빼기 4분의 b 제곱이니까 더하기 4분의 3b 제곱. 그러니까 어떤 수에 대한 제곱은 항상 0 이상인 거잖아. 그래서 음수가 나올 일이 없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세 번째 거. 왜냐하면 이거는 그 공동사 원에서 했었던 거잖아.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랑 같은 게 뭐야? No. a 마이너스 2분의 1 붙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거 이제 공동사 원에서 이거 했지? 그쵸? 그래서 이 뜻인 거고, 그래서 얘가 0 이상이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0이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야? A와 B와 C가 같다 이 뜻이었지. 공통사 원에서 했었어.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네모 AB, BC, CA.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땡. 좀 전에 했잖아. 땡. 3. 왜냐하면 좀 전에 뭐 했어? A제곱, B제곱, C제곱이 AB, BC, CA인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이 뭐야? A 더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플러스 양쪽에다 이제 2AB, BC, CA를 양쪽에다 이렇게 더해봐. 그럼 이 친구는 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야.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까 같은 문제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B, BC, CA다. 요거 하나만 애들이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할게. 얘는 여기서 나왔던 거잖아. 근데 애들이 이거 가지고 얘는 생각을 안 해봐. 근데 저 친구가 네스빗 부등식이라는 거를 증명할 때 되게 아주 핵심인 그런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을 해. 일단은 3 이거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이라는 거를 이제 좀 이따가 제가 하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알면 얘는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위에 있는 부등식을 우리가 삼각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애거든. 삼각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당연히 알죠. 둘이 더한 게 합쳐서 절대값 한 것보단 크다. 이거는 알지. 그러면 밑에 있는 거는 헷갈린단 말이야. 이쪽인지 이쪽인지가 헷갈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선생님이 그랬지. 4번 요 삼각부등식을 하나 알면 마이너스일 때는 가져가는 거라고 했어. 뭐 대신 넣기만 하면 돼. 이거야. 저 밑에 있는 부등식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A 대신
땡땡을 넣는다요. A 대신에 땡땡을 갖다 넣으면 어차피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뭐야? 마치 우리가 항등식 그러면 뭐야? X자리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같은 조건의 애만 갖다 넣으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저게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라면 A 자리에다가 똑같이 어떤 수를 갖다 넣어도 되는 거고 B 자리에다가 똑같이 어떤 것만 갖다 넣으면 이 부등식은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거든. 항상 3이란 말이야. 그러면 A 대신에 뭘 갖다 넣으면 아래에 있는 식이 나오겠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이네. A 대신에 뭘 넣으면 밑에 있는 식이 나올까? 마이너스일 때가. A 마이너스 B야. 그러니까 A 자리에다가 제가 A 마이너스 B를 갖다 넣어볼게. 그래서 니네가 기억하는 건 그거야. 삼각 부등식이 뭔지 기억하는 거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절대값을 씌운 게 각각 분리해서 씌운 게 합친 것보단 크겠지 이거잖아. 등호가 언제 성립해? 뭐가 아니야. 내가 틀렸다고? 얘는 합친 게 것보다 분리한 게 항상 크다라는 거고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해? 같을 때. 그러니까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인 경우는 언제냐? 둘이 부호가 같을 때죠. 둘 다 마이너스거나 둘 다 플러스이거나. 근데 A 대신에 이제 A-B를 넣어볼게. 그러면 A 자리에다가 A-B를 넣고 B는 그대로 둬. 그 다음에 A 자리에다가 A-B를 갖다가 넣으니까 옆에 이렇게 없어지고 절대값 A만 남지? 그리고는 이항을 해주는 거야. 그럼 B만 이렇게 이항을 해볼게. 그러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더 작네요. 절대값 A-B보다.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는 사실은 외우면 진짜 헷갈려. 이쪽인지 막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A 대신에 뭐를 갖다 넣으면 되더라 하고서 기억을 해야 돼. 그거 A-B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삼각부등식도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우리 절대부등식이 있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까지 한번 가볼게요. 내가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얘가 산술평균, 둘 다 양수일 때 쓰는 거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었어. 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볼게. 1번 수학 영어 평균. 그 다음에 2번은 왕복 평균 속력. 그 다음에 3번은 2년간 물가 상승률. 1번은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중에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1번은 여기다 써놨잖아. 산술평균은 제곱, 두 번째 거는 기하평균이고 세 번째 걸 우리가 조합평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1번 수학과 영어의 평균은 많이 쓰는 거지. 산술평균이야 이거는. 그래서 산술평균을 이렇게 쓰는 거고 왕복평균 속력은 No, 조합평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복이라고 했잖아. 가는 길이 S야. 그럼 오는 길도 S죠. 갈 때 속력이 A였다고 치자. 올 때 속력은 이제 B로 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속력을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지.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야. 그러면 요거 갈 때 속력, 올 때 속력이라고 했을 때 시간은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갈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올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움직인 거리는 ES. 이렇게 되죠? S 지워주고 식 정리해 볼게. 요건 거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2AB. 어때? 조합평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복 평균 속력이 조합 평균이야. A 플러스 B분의 2AB. 그럼 도대체 조합 평균이라는 게 뭐냐? 조합 평균이라는 거는 역수들의 평균을 구하면 아직은 무슨 수야? 역수인 거죠. 다시 원래대로 가야 돼. 역수의 평균의 다시 역수. 그러면 뒤집었던 수가 다시 뒤집혀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잖아. 이상한 봐. 역수죠? 역수의 평균을 구해. 역수의 평균을 구해. 그러면 A, B분의 A 플러스 B 나누기 2. 그러면 이게 역수의 평균인 거거든. 그러면 역수의 평균을 구했으면 아직 역수인 상태지. 이걸 다시 뒤집어. 그럼 A 플러스 B분의 2AB죠? 조합 평균이죠. 그래서 조합 평균은 왕복 평균 속력으로 해서 구하고 뜻은 역수들의 평균의 역수다. 2년간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그러면 기하 평균이야. 근데 이 기하 평균에 왜 루트가 붙었는지 생각을 해봐. 한 해, 1년차 동안 A배가 됐어. 그 다음 해는 B배만큼 늘었어. 그럼 평균 몇 배가 됐니?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평균 몇 배가 됐니? 그러면 이 곱이 지금 2년간에 늘어난 B인 거지. A, 전체적으로 A 곱하기 B배가 됐는데 우리가 평균이라는 건 뭐야? 대표죠. 그러니까 매년 요 정도 늘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매년 늘어나는 게 A배, B배인데 이 A나 B라는 거는 1차식이죠? 근데 내가 이걸 곱한 상태는 뭐야? 2차식이지? 그럼 이 2차식을 다시 1차식으로 만들려면 뭘 붙여야 돼? 루트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년 차에는 A배가 되고 2년 차에는 B배가 됐다라는 거는 매년 루트 A 곱하기 B배가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년간의 물가 상승률이다 그러면 이때 기하 평균을 쓰면 돼. 근데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네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많아. 가중 평균, 제곱근 평균, 거듭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그래서 평균은 내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세 개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보고서를 하거나 탐구를 하거나 아까 솔토고 친구도 뭐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한 달 동안에 한 가지 주제 가지고 탐구를 하라고 했대. 근데 자기 진로랑 엮어야 되는데 얘가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수학이어야 돼, 소재가. 뭘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랬지. 내가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같이 연구하는 중국인이었는데 아기가 되게 어려서 딸이 있었는데 맨날 깁스를 한대. 맨날 넘어져서. 근데 얘가 어린이니까 되게 잘 자라잖아. 근데 그걸 너무 불편해 한다는 거야. 그래서 깁스 디자인을 내 아이한테 꼭 맞게. 왜냐면 이게 정형화되게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서 파는 거를 내가 갖다 쓰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내 아이한테 맞는 깁스를 이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페르메틱 디자인이라는 걸 썼었거든. 그래서 그 페르메틱 디자인 기법 자체가 이제 수식인 건데 거기에다 보로노이 삼각형 원리를 갖다 넣었어. 보로노이 삼각형이라는 게 이제 수식이란 말이야. 삼각형 최단거리 막 이런 거 따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야. 지금 이 단원하고 이제 연결해서 내가 학교에서 보고서를 쓰거나 뭔가를 해야 돼. 그럼 뭘 하면 되냐면 다양한 실생활에서 쓰는 평균에 대하여 뭐 이런 걸 주제로 이제 쓰는 거지. 그래서 일상에서 쓸 때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스토리를 짜. 뭐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뭐뭐뭐야. 근데 우리 집까지 왕복으로 내가 물건을 안 가져왔어. 그래서 왔다 갔다를 해야 돼. 그럼 나는 평균을 얼마로 움직였을까? 이렇게 해서 수식을 이용하건 평균을 이용한 어떤 스토리 하나를 만드는 거야. 거기서 내가 사용한 평균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선 뒤에 부록처럼 해서 내가 사용한 평균들은 이런 것들인 건데 이 평균은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 증명은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거를 이제 갖다 써주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신선한 프로젝트야. 보고서도 그렇고. 근데 대학 갈 때 학종으로 가고 싶으면 프로젝트 보고서가 정말 많이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래서 그 보고서를 되게 예쁘게 잘 써야 돼. 이게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야. 여기까지가 교과서적인 얘기고요. 물론
산수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만 증명하는 게 사실 교과서야. 얘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인다? 아니면은 뭐 기하평균은 뭐다? 조합평균 뭐다? 이런 얘기는 없어. 여기까지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만 가지고 했잖아. 그럼 호기심이 생겨. 왜 평균을 두 개만 가지고 따지나요? 우리가 과목수가 10개면 10개 가지고도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3개짜리 이제 패턴을 한번 찾아볼게요. 3개짜리 산수평균이야. 그 다음에 3개짜리 조합평균이야. 3개짜리 아까 얘기했죠? 기하평균이야. 그러면 원리가 뭐야? 다시 1차로 되돌렸지. 그러면 자, 4개짜리를 이제 생각해봐. 4개짜리. 4개짜리는 4로 나누면 되겠죠? 4 A, B, C, D야. 그러면은 원곡 평균 수학의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역수의 평균이 아닌 거예요. 어떤 수의 평균의 세 번째나 네 번째 수가 역수의 평균이 아니냐고? 왕복 평균, 그러니까 왕복, 이거는 왕복인 거고 이거는 얘야 그냥. 그러니까 조합 평균의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역수의 평균이 아닌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을 3으로 나눠. 그리고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3으로 일단 먼저 나눠봐. 그러면 AB, C분의 AB. 아, 잘못 썼다. 제가 잘못 썼어요. I'm sorry. 그러면 AB, BC, CA가 돼야 된다. 얘가. (3AB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B, BC, CA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도 그러면 4ABCD가 되면 2개씩 묶는 거지, 3개씩 묶는 거지. 그러면 ABC, A, B, D, B, C, D, A, C, D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조합 평균이라는 거는 역수들의 평균에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야. 요거는 세제곱근 1차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4제곱근의 A, B, C, D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이 뭔지는 들어는 봤지?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었어. 둘 다 양수야. 그럼 이거의 최소값 구해라 그러면 두 수를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 이걸 이용해서 산수의 평균하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최소값을 구했었지. 2개짜리.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봐. 만약에 이럴 때는 이렇게 풀면 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 평균, 기하 평균을 풀면 돼. 근데 팔 8이면 되는 건가? 이거를 해야 돼.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근데 x는 양수래. 그러면 둘이 더한 거는 을 못 쓰지. 왜냐면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 이렇게 해버리면 8x가 나버리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최소값이 얼마야? 이게 딱 안 되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어.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볼게. x제곱에 안 나오겠네. 이렇게 썼어. 머리를 조금 더 썼어야 되는데. 그럼 3개짜리 이제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크거나 같다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x제곱에 x분의 4, x분의 4.
그럼 얘네가 없어지니까 딱 숫자만 남죠.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서 보면 산수의 평균하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가 세수의 합은 3 곱하기 세제곱근 ABC랑 같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근데 학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세제곱근을 배우지 않으니까. 그래도 추가적으로 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구나.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가적인 얘기를 되게 싫어해 애들이. 근데 우리 딸만 해도 정말 싫어하거든. 그런 친구들은 점수가 안 나와.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수학적 호기심이야. 내가 수학 추가적인 얘기를 했어. 근데 못 알아먹겠어. 그러면 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더 생각을 해봤는데 아 여기까지 얘기가 되는데 도저히 그게 저게 뭔 뜻이랬지?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럼 그거는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한 다음에 물어봐서 알게 된 지식은 절대 넘어가지 않아. 걔는 사라지지가 않아.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나한테 물어보거나 본인이 충분히 생각을 한 다음에 물어보거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당장 시간이 없어. 그러면 해설지를 보는 거야.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나는 내가 글자를 정말 싫어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글자가 싫기 때문에 해설지를 읽기가 싫거든. 그 읽는 게 더 괴로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생각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자꾸 돼야 돼. 어를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고, 그다음에 요 그림이 있긴 하지만 저는 우리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사이에 기하적인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반원을 그리셨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공식 알죠? 소공식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B라고 했어. 그러면 소공식 중에 그게 있지. 이거 H야. H 제곱은 A 곱하기 B다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지름도 볼 거야. A 플러스 B를 나누기 2한 게 뭐야? 반지름. 그래서 내가 지름을 두 개 등분으로 나눠 놨을 때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사실 산술평균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H 제곱이 A 곱하기 B죠? 그러면 H라는 건 뭐야? 루트 A 곱하기 B지? 그러면 이 H라는 길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 있잖아. 소공식 그거. 그래서 이때 H에 해당하는 게 뭐야? 기하평균인 거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이제 조합평균은 여기서 어디에서 보이냐면 요 선에서 다시 소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삼각형 하나 더 만들었어. 그럼 소공식이 뭐야? 소공식이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쪽 제곱은 가까이 있는 거 곱하기 먼 거 있었지? 그걸 갖다 쓸 거야. 그러면 요거는 R이었었고 나는 요 X라는 길이를 봐. R의 제곱은 H구나. H의 제곱은 X 곱하기 이게 뭐야? R이죠? 봐봐. H 제곱이 X 곱하기 R이지? H 제곱은 X 곱하기 R. H 제곱이 A 곱하기 B였고 X에다가 R이 2분의 A 플러스 B였어. 그럼 이거를 X는으로 정리하면 뭐가 돼? A 플러스 B분의 2AB죠? 그래서 요 길이에 해당하는 게 조합평균이야. 그래서 봐봐. 산술평균, 기하평균 누가 더 커? 산술평균이 더 크죠? 그 다음에 기하평균하고 조합평균 비교해봐. 누가 더 커? 기하평균이 더 크죠? 그래서 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를 기하적으로 증명한 게 이 방법이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은 딱 요걸로 알려주셨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기억하셔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 다음에 마지막 교과서적인 주제가 뭐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뭐였었는지는 기억하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우리가 계수 이런 말을 써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란 얘는 언제에서 쓸 수 있냐면 모든 실수 안에서 다 쓸 수 있어.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는 우리가 양수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모든 실수에서 다 쓸 수가 있어.
합친 거는 각각을 분리한 거. 보다 작거나 같다. 에요. 이게 끝인데. 근데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제가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신 기하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해볼게. 평행사변형을 이 안에다 그릴 거야. 그래서 평행사변을 그릴 건데 여기에서 길이가 여기가 x, 여기 길이가 y, 직각이야. 여기는 다 직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여기가 a, 그러면 여기가 x, 다시 얘가 b, 그 다음에 얘가 아니다, 얘가 y구나. y, 그 다음에 얘가 b, 그 다음에 여기 a.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지? 잠시만. 요거를 BA를 바꿀게. 여기를 A, 요걸 B. 그러면 요게 B고, 요게 A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X 더하기 B, 그 다음에 Y 더하기 A야. 이거를 삼각형 일단 요 4개.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XY 그런 게 2개. 그러면 X 곱하기 Y. 그 다음에 2분의 AB도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A 곱하기 B. 그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걸 쓸 건데 평행사변형을. 밑변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고 높이는 여기서 몰라. 그래서 저 높이를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얘를 높이로 대신할 거야. 그러면 얘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지. 그럼 실제 내가 밑변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높이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걸 썼어. 그러면 실제 평행사변의 넓이보다 커졌니 작아졌니? 실제 높이는 원래 이거야 되는데 나는 높이를 이걸로 쓴 거야. 원래 높이를 몰라서. 그러면 커졌어 작아졌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평행사변의 넓이가. 원래는 이 평행사변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쓰는 거잖아. 근데 이 높이 대신에 얘를 썼어. 그럼 원래 높이보다 긴 길이야 짧은 길이야? 길죠. 그러니까 원래 넓이보다 커졌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 x, y. 그러면 양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다 지워줘. 그럼 남는 게 ax 플러스 by가 남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남으니까 우리가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모양이 되려면 양변을 제곱하면 되는 거죠. 양변을 제곱하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기하적으로 증명을 한 건데 이것도 교과서에 없어.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그냥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차를 구하면 돼. 근데 기하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기억을 하라고. 졸려 죽겠구만. 뭐가 그렇게 졸리냐. 이거는 열정이 부족한 거야. 정말로 나는 내 새끼들이 내가 살아온 거에 절반의 에너지로만 살았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 진짜 나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난 변한 게 없는 것 같거든. 근데 왜 나의 학생들이 이렇게 맨날 바뀌고, 그리고 왜 맨날 이렇게 항상 부정적이고, 왜 맨날 그렇게 피곤하고 의욕이 없어?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쉽게 살고 싶어요? 쉽게 살면은 기분 나쁘지 않냐? 자존심 상해. 야, 수학 문제도 그래. 쉬운 거 풀어가지고 풀고 앉아있으면 그 자존심 상하지 않아? 뭔가 남들보다 잘나려면 남들이 안 하는 거, 힘들어하는 걸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어렵지. 뭔 말인지 모르지. 근데 생각을 해야지. 그게 수학 사고력이라는데. 응? 아가들도 아니고 초딩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고등학생씩 돼가지고 이게 힘들면 되겠니? 여기까지가 딱 교과서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까지 아셔야 되냐면 욕심쟁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지금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의 논문 보고서를 그냥 쓸 수 있어.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재가 되게 많다고. 얘네가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야. 그 다음에 네스빗 부등식. 그 다음에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어. 이제 나이 들어서 뭐라고 부르는지를 갑자기 까먹었어. 그 다음에 타투 T2 T2라고 알지? 되게 유명하신 분이야. T2 이렇게 찾아봐. 수학자야. T2의 정리. T2의 정리. 그래서 T2의 정리까지. 일단은 여기서 필요한 게 제일 먼저 제가 T2의 정리를 생각을 해볼게. 이 두 가지는 알아야 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보통 어디에서 쓰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냥 x 더하기 y라고 쓰자. x 더하기 y가 5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뭐 x, y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봐. 그때는 뭘 써야 되겠어? 산수평균? 기하평균이죠. 왜냐하면 이때는 삼평기평 쓰는 거야.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둘이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 이렇게 하고 x, y가 2분의 5 제곱해서 4분의 25 2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은 그래서 최대값을 일단 최대구나 최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이제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돼. 근데 같은 상황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봤어. 그때 쓰는 게 이제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왜냐하면 x 더하기 y가 5라고 이제 주어졌어.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한 거는 작거나 같다. 이 앞에 개수가 1로 보이죠?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이거는 내가 모르는 애, 요거는 구할 수 있는 애,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애.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분의 25다. 이런 말이 보이죠?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는 하나인데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T2의 정리가 뭔지부터 얘기를 할게. A x 플러스 y의 제곱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분자 분모의 사실은 1은 곱하나 마나한 수잖아. 이렇게 이제 해도 똑같은 식이죠. 그 다음에 A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하는 거야. 이번에는 개수가 루트 a고 미지수가 아까 봤던 그 x가 루트 a분의 x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아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뭐라고 했냐면 개수 제곱, 변수 제곱 따로따로 분리한 게 더 크다고 했거든. 그럼 루트 a를 제곱한 게 a고 루트 b를 제곱한 게 b야.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 a분의 x 제곱, 그 다음에 b분의 y 제곱이야. 요걸 이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라는 애는 x 더하기 y의 제곱을 얘 이렇게 넘겨 a 플러스 b로 나눈 애는 작거나 같다 a분의 x 제곱 b분의 y 제곱. 이게 T2의 정리야. 그러면 저게 3개가 돼도 3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분의 x제곱 b분의 y제곱 c분의 z제곱. 4개가 돼도 되고 5개가 돼도 되고 10개가 돼도 되고 n개가 돼도 돼. 그게 T2의 정리야. n개까지 성립한다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근데 경시를 한 사람들은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해. 중학교 때 배우기는 해. T2의 정리를. 근데 아무튼 얘를 T2의 정리라고 해. T2의 정리 3개짜리도 쓸 수가 있어. 근데 잘 기억하면 나중에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이게 항등식,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잖아.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형태를 내가 문제에서 쓸 수가 있는 거야. 아까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게 봐. 내가 x 플러스 y가 5라고 주어져 있어. 이런 경우를 봐야겠다. 이것도 쓸 수 있구나. 그럼 x 플러스 y가 5야. 그러면 저 형태에 이제 맞게 하려면 5제곱에 a가 1이고 b가 1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최소값 구할 수 있지? 간혹 가다가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해. 똑같아. 근데 문제에서 이런 게 주어질 때가 있어. 오야. 근데 이거에 대한 최소, 최대를 만약에 구하래. 갑자기 뜬금없이 3분의 1이야. 그럼 이제 나는 뭘 쓰면 되냐? 쟤를 생각을 해봐. x 더하기 y의 제곱 분자에 깔고 분모에 a 대신에 뭐 넣고 b 대신에 뭐 넣을까? a 대신에 3, b 대신에 1 넣으면 되지. 3 플러스 1 그러면 3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값이 바로 그냥 나오죠? 그래서 한 줄 풀이가 돼. 그래서 이게 T2의 정의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모르고 있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만 알아도 사실은 풀 수 있어. 1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모르는 사람. 2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만 아는 사람. 3번 T2의 정리까지 아는 사람. 누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겠냐. T2의 정리까지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니네랑 나랑 문제 푸는 방법이나 생각이 다른 이유는 딱 그거야. 교수님들이나 수학자들은 훨씬 더 많이 알겠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원리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다 푸는 거야. 어떤 문제가든 나오든 못 푸는 건 없는 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는 알고 있을수록, 많이 알고 있을수록 훨씬 더 좋은 거야. 왜냐면 느꼈잖아. 시간의 압박, 시간이 항상 부족해. 어떤 시험이든 간에 수학이라는 과목은 시간이 남아돌 수가 없어. 아무리 쉬어도 남아돌 수가 없어. 그럴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사전 지식밖에 없어. 내가 쟤네들보다 총알이 많아야 돼. 그래서 아는 게 많아야 돼. 그래서 이게 T2의 정리야. T2의 정리를 꽤나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될 거야.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고난이도의 문제들은 내가 볼 때는 한 70%는 T2 정리야. T2 정리를 쓰면 진짜 풀이 자체가 없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T2의 정리를 기억을 하시고, 이게 T2야.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볼게. 그리고 퀴즈야. 첫 번째는 제가 이게 3 AB, BC, CA다. 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T2의 정리를 했었지. 3개짜리 T2 정리를 써봐. 그 다음에 아이고 X상이 Z 혹시 모르니까 3개짜리 써줄게. 4개가 될 수도 있어. 얘가 커야 되는 거지. C분의 Z제곱. 혹은 2개짜리를 쓰면 X 더하기 Y의 제곱 AB A분의 X제곱 2분의 Y제곱. 그리고 이런 애들은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해. 음수에서도 쓸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쓴 거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거든. 그래서 얘네는 음수까지도 확대할 수 있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는 양수에서만 쓸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되는 거는 네스빗 부등식이야. 이거는 해보라고 얘기하고 쉬게 해줄게. 왜냐면 니네 죽으려고 해서. 네스빗 부등식을 증명할 때 뭘 할 거냐면 요거를 증명하는 거야. C 곱하기 A라고 쓰자. 그 다음에 C에 얘가 이쪽이 커야 되는 건가? 얼마? 어? 맞아. 나 방향 맞냐? 이렇게 돼야 되지. 제가 외우질 않기 때문에 항상 뭔가 써서 한단 말이야. 이쪽인가? 아무튼 2분의 3. 얘가 2분의 3이 돼야 돼. 여기에서 쓴 게 뭐야? T2 정리랑 위에 있는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너 이거 바로 어떻게 했어? 안 돼! 그러라고 된 문제가 아니야. 위에 있는 2개를 갖다 쓰면 밑에 있는 하나를 증명할 수가 있어. 힌트.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근데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은 분자 분모의 같은 수로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 제곱 같은 이 모양을 뭔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A제곱 AB CA 그 다음에 B제곱 여기까지만 써줄게. 그 다음에 머리 써. BC AB 그 다음에 C제곱 CA BC 같은 뜻이죠? 아니 분자 분모의 같은 수로 곱해도 상관없는 건 거잖아. 완벽한 T2의 정리의 상황이죠 지금? T2의 정리인 상황이지? 그냥 가자. 요거죠? 그러면 밑에 거 다 더해봐. 얼마야? 2번씩 들어가면서 AB, BC, CA죠? 그 다음에 분자 다 더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었지? 아까 요거 뭐라고 했어? A제곱, B제곱, C제곱은 크거나 같다? AB, BC, CA였지? 잠깐만 뭐가 빠졌는데? 3이 왜 빠졌지? 아니라 저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아니라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이에요.
I'm sorry. 내가 너무 급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죠. I'm sorry.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3의 AB BC CA였어. 그래서 이렇게 약분 내면 2분의 3인 거야. 그러면 봐봐. 1111을 넣어서 증명한 당신과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서 식을 변형해서 어떻게 해서든 T2 정리를 쓰려고 노력했던 방법과 어느 게 더 창의적이냐. 밑에 게 더 창의적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의 과제가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줬어. 저거 정리를 하나 알려줘.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하게. 저거를 증명하래. 어떻게 해? 계속 생각하겠지.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렇게 이제 죽어라 고생해가지고 알게 된 지식은 그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들인데 안 잊어버려.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컨셉 자체를 기억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잊어버려도 다시 내가 증명해서 쓰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그거를 해야 돼. 수학 사고력이라는 거는 그냥 누가 심어줘서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야. 수학적 사고력은 내가 죽어라 고생을 해야지 생기는 거야. 근데 앉아서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그게 되니? 어려우니까 해설지 보는데 그게 생기겠니? 절대 안 생기죠. 응? 졸고 앉아있는데 그게 생기겠니? 졸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과제가 그거였어. 그냥 결론을 하나 줘. 그래서 네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를 알아서 오래. 그냥 문제를 풀어오래. 뭐 알려준 것도 없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풀어오래. 근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땡땡땡이야. 요거 하나만 알려줘.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스비 부등식 T2 정리. 왜냐하면 요 문제가 어디에 나왔냐면 모의고사에 나왔어. 기출로. 그래서 고쟁이에 있어. 빈칸 채우기로 나왔어. 근데 이런 식의 증명이 절대 아니야. 아주 교과서적인 증명이야. 그러면 내가 보고서를 쓸 때는 뭘 쓰냐? 혹은 내가 문제 풀 때 뭘 쓰냐? 거기에 이렇게 빈칸 채운 게 이딴 많았거든. 이게 진짜 많거든, 빈칸이. 근데, 선생님, 저는 한 줄이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야. 수능 문제는 구구절절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모의고사에 진짜 그대로 나와 있어.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원리라는 게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론이 보이게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선행이나 내가 수학적 사실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더 잘 풀 수밖에 없어. 근데 아니야, 내가 녹화하고 있어도 애들한테 보여줄 거라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더 얘기 안 할래. 뭐 아무튼 그래.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시켜놓고서 쉬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쉬었다가 제가 문제를 기본 문제만 풀 테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푸는 걸로 합시다.